안녕하세요. 한의사 염유림입니다. 오늘은 졸레어를 4주 간격으로 11회차까지 진행을 하시다가 점차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간격이 짧아지자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서 한의원에 오셔서 약 8개월간의 한약 치료로 졸레어는 물론 항히스타민제까지 모두 끊고 두드러기에서 벗어나시게 된 환자분 케이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환자분께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는데, 이 환자분께서 본인은 진정성을 위해서 모자이크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두드러기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눈 알까지 간지러움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부위는 긁거나 물이라도 묻히면 잠시 완화가 되긴 하지만 눈 속까지 간지럽다 보니 눈 속의 간지러움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니까 또 두드러기 심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두드러기를 억제하는 현대의학의 대증 치료 방법 중에서 2026년도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생물학적 제재인 오말리주맙, 즉 졸레어 주사죠. 웬만한 두드러기는 이 졸레어 주사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는 편입니다. 그런데 두드러기가 아주 극심할 경우 이 졸레어 주사를 해도 두드러기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졸레어 주사가 보통 지속하게 되는 4주라는 기간보다 훨씬 짧게 1에서 3주 정도만 지속 효과를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. 오늘 소개할 이 환자분도 처음에는 졸레어 주사를 한번 맞으면 4주 동안 좀 편히 지내실 수가 있었어요. 물론 졸레어 주사만 맞는 건 아니고 평시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시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는 졸레어 주사를 8주 간격으로 띄워보고자 시도도 했었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4주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. 한 11회차 즈음 되니까 두드러기가 4주 간격으로 발생하던 것이 점차 더 빨라져서 3주차가 되었는데도 슬슬 두드러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. 저는 지금 거의 두드러기를 겪게 된 지 약 2년 전부터 겪게 됐고, 제가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된 건 과도한 업무로 어떤 욕심으로 인해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줄인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이 약 한 3시간 정도 자는 시간을 6개월 정도 지속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고 갑자기 몸에서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발생했었는데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보니까 6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 동네병원 가게 됐어요. 거기서도 약을 주는 게 전부였었고, 그러다가 이렇게 좀 6주가 넘어가는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됐고, 당장 차병원에서 이 정도 진단이면 졸레어 주사, 오말리주맙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맞게 됐는데,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면서도 저한테 독이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이유는 맞고 나면 정말 다음 날부터 두드러기가 나지 않고 수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데, 정확하게 31일이 되면 바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졸레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2달 정도 만에 확 두드러기가 좋아졌었거든요. 없어지고.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12월 정도쯤에 오히려 이제 중단해도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졌었는데, 중간에 제가 이제 더운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좀 장기로 한 20일 정도 갔다 오다 보니 다시 몸에 좀 열이 생겼는지 두드러기가 다시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사실 한약 진료를 받아서 괜찮아졌는데 왜 다시 이렇게 될까? 라는 좀 물음표가 있었지만, 결국 원래 처음에 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기간이 적게는 6개월 혹은 1년 정도로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따라가자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의학은 두드러기의 발생 원인을 장기간의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심부체온이 높아진 상태, 즉 몸에 열이 많은 상태라고 파악하여서 열을 해소하는 청열 치료법을 적용하는 편입니다. 원인을 열로 잡았으니까 심부체온을 높이게 되는 매운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을 자제하도록 생활 지침을 하고 있고, 과긴장된 교감신경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가급적 삼가도록 하고,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여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생활 티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.
제가 한약을 통해서 두드러기를 치료를 해보면 한약이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심지어 졸레어로도 제어되지 않던 두드러기도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. 현재는 거의 지금 마지막 진료 이후로 약 20일 동안 거의 나지 않았고, 거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기 전에 살짝 간지러운 느낌인데, 이거는 두드러기라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이게 밤에 자기 전에 간지러운 것 같아서 저는 거의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면역 억제제로만 두드러기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생활 특징을 별로 잘 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. 결국은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는 몸 상태를 만든 건 환자분 본인 자신이라는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, 생활 패턴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약에만 의지하시게 되시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환자분은 정말 의지와 실천력이 강하신 분이셔서 제가 치료 원리를 설명을 드렸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실천하셨던 것이 치료에도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.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두드러기가 뭐 때문에 유발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잘 찾고 인지하셔서 근본적으로 잘 나으실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꿔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